예. 이제 뭐 오늘 방금 보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도 좀 듣고 싶고 그런데 먼저 그보다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오늘 공연을 위해서 영화들을 사운드를 일부 소거하고 홍철희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한번 같이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분명히 감독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노이즈 홍 선생님께서 반드시 뭔가를 할 것이다라고 하고 확실히 비워놨는데 나는 절대 여기서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해서 절대 아무런 소리 없이 이렇게 비워두고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했었지만 이제 감독님 같은 경우에 소리를 어디 빼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짐작하시거나 기대를 하면서 하신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그 공연이 저는 이 상영하는 동안에 같이 연주가 됐던 저도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 체험 자체가 저도 이제 만든 입장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이 영화를 봤을 때 그리고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굉장히 이게 6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시간의 질감 같은 것들이 좀 더 저한테 더 촉각적으로 와닿게 됐던 게 되게 신기했었고 그리고 이 스크린에서 극장이라는 이 공간까지 다 하나의 어떤 영화 같이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주가 굉장히 훌륭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비어져 있는 시간, 비어져 있었던 어떤 그 채로 지속됐던 시간들이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쭤보고 말씀을 들었었습니다만 이제 오늘 실제로 공연 보신 분들한테는 아직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그때 홍철희 선생님도 이거 연주 관련해서 영화를 미리 보시고 구성을 하면서 왜 여기에서는 어떤 사운드도 없이 가기로 했고 여기에서 어떤 소리를 들려줘야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으셨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면 홍철기 선생님 오늘은 이렇게 라이브 연주로 가셨지만 원래도 이제 영화 작업하고 아주 무관한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지금 활동하시는 영화 감독들 중에 복사 김곡 김선 감독 작업하실 때 같이 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김곡 감독의 고갈이라는 작품에 작곡이라고 돼 있으나 본인 표현으로는 음악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기준까지는 아니고요. 그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실험적인 작업을 하시는 이행준 작가의 음악도 하고 계시고 혹은 라이브 연주하고 같이 해서 이제 필름 퍼포먼스 할 때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화 작업 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어느 정도씩은 작업을 해오셨던 분인데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렇게 공연 준비하시면서 그럼 뭐 연주 되는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의 어떤 포인트를 정하거나 그런 것들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사실 저는 조금 신선감이 떨어졌어요 오늘 연주가. 왜냐하면 결정을 다 지난번에 해놓은 결정들에 따라서 연주를 하고 그다음에 아니 괜찮 들리시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뭐 앞에 조금 연주가 연주가 바뀐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거 빼고는 기본적으로는 지난번에 했던 거를 사실 지난번에 그러니까 하면서 사실 제가 결정을 내렸던 것들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결정된 대로 그냥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약간 그리고 좀 더 큰 공간에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영상을 하면서 할 거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했다가 저는 제 기대만큼 안 돼가지고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제가 그러니까 연주를 안 넣기로 결정을 한 거는 사실은 뭐 미리 이렇게 막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약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할게요. 힘들다. 원래 마이크 잘 안 쓰는데.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잘 그때 뭐라고 말씀드린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한 가지 확실히 기억나는 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영화 먼저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 이 영화에 이제 원래 또 사운드 트랙이 들어간 건 내일 또 상영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못 보신 분들은 내일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각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그러니까 사운드 트랙 작업도 하고 아니면 사운드 트랙이 아닌 그냥 그 필드 퍼포먼스 같이 연주하고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뭐 제 또 실험 영화 뭐 그냥 때또 틈나면 보고 이러면서 그냥 제가 든 생각 중에 하나는 사운드 트랙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왜냐하면은 전에 그게 누구였더라 카리 브라운 작품을 그때 한번 사운드 트랙 한번 키고 보고 한번 끄고 보는 실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끄고 보니까는 영상이 훨씬 잘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쿵짝쿵짝하는 막 그 리듬이 있는 막 이런 음악이 나오는데 그 리듬에 맞춰서 그러니까는 이 보는 이 시각이 왜곡된다고 하면 좀 뭐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순화되더라고요 영상이. 그래가지고 그런 영상들에는 음악이 안 들어가는 편이 좋지 않냐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서도 프리즈마에서도 그 하얀 장면 물론 지금 여기는 하얗게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하얀 장면하고 그다음에 하얀 화면하고 그다음에 그 글리치 화면 나오는 데서는 사실은 거기 어떤 음악을 넣으면은 더 이 화면이 주는 이 강렬함을 그 순화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소리를 뺀 부분은 그래서 소리를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뭐 얘기하셨던 것 중에 저도 생각난 거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저 여러 가지 영상 클립들이 편집돼서 나오다가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저 무지개다라고 하는 영상 클립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화면이 이제 그 글리치 화면 조금씩 깨져가면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변해가잖아요.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영화를 보시면 원래는 사운드가 있죠. 예. 예, 사운드가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그 추상적인 그렇게 뭉개져가는 그거에 어떻게 보면 좀 맞는 사운드라고 해야 돼요. 칙칙칙칙 하는 이런 사운드가 있어서 화면하고 그 사운드하고 좀 맞아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홍철기 선생님이 연주 끝나고 한번 해보면서 말씀하신 게 여기가 되게 과감한 부분인데 신인 감독이고 과연 사람들이 이런 화면이 나도 내 영화를 봐줄까라는 불안감이 이 사운드를 이렇게 만든 거니까. 예,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경력이 있는 감독이건 하면 나는 이 정도도 할 수 있지라고 하고 자신감 있게 밀고 가도 될 것 같은 강한 장면인데 어떻게 보면 그 불안감 혹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와주실 수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뜻에서 사운드를 넣은 게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이 나는 게 이 DVD를 감독님께서 작년에 상영이 끝나고 몇몇 영화제를 출품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실험영화제에서 그 출품작들을 보다가 출품하신 거 DVD가 있는 걸 봤는데 거기에 보면 메모가 하나 써 있더라고요. 영화 중간에 그 화면이 깨지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창작자의 의도입니다라고 이제 써 있었던 게 분명히 또 기억이 나요. 그래서 확실히 그 뭔가 그 실험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분명히 있기는 하셨던 것 같고 또 홍철기 선생님은 그거를 진짜로 한번 사람들이 그런 게 사운드 없이 굉장히 정적 혹은 침묵 속에서 시각적인 거에 좀 집중하는 거를 한 번은 보게 해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넘겨짚을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제 경험상 그러니까 CD를 이제 그러니까 레이블을 하는데 레이블을 할 때 CD를 한 공장에서 찍거든요. 계속 같은 데서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초반에는 매번 전화가 왔었어요.
마스터링 잘못된 것 같은데요. CD 에러 나는데요. 이런 전화 꼭 왔거든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되는 그런 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그런 게 뭐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사실 짐작은 해봤어요. 네. 저도 항상 그 영화 상영할 때 예. 영사실에서 꼭 한두 번은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또 그렇고 출품을 했을 때도 꼭 영화제 측에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연락 주시는 분은 거기까지 보시고 이제 영화를 중단하시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지만 끝까지 보고 나면 당연히 그런 오해를 할 이유가 없죠. 예. 또 먼저 이제 감독님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고 이제 그 연주 구성하시면서 생각을 좀 여쭤봤는데 그 영화 자체도 굉장히 실험적인 작품이고 그 연주도 이제 홍철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 다른 즉흥 음악가들하고 이런 연주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또 여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고 또 앞에 계신 그 두 분께 질문하시고 싶거나 혹은 뭐 어떤 의견을 좀 얘기하시고 싶거나 하는 게 있으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말씀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예, 저 맨 끝에 자전에 저도 그 사고인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불안해서 계속 뒤에 쳐다봤습니다. 몇 번이나. 근데 거기 화면에 보면 그 하얗게 화면 한 1, 2분 정도 할 때 화이트아웃,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계속 처리하는 것보다 블랙아웃이 좀 흔하지 않나요? 까만색으로 하는 게. 네. 저 아무래도 더 그거에 대해서 하얀색으로 하신 거 그거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반적으로 그 이제 영화를 할 때는 어떤 키워드를 자기가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이게 이제 내가 영화에 대한 열망이나 아니면 뭐 어떤 평화냐, 아니면 어떤 불안이냐, 아니면 어떤 무의식이냐. 근데 작업을 하시는 내내 처음 어떤 그런 게 있으신지 그 영화를 통해서 어떤 걸 말하고 싶은 키워드가 있었으면 몇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네. 영화를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원래 기획을 하던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기획을 하던 중에 이제 주변에 어떤 스쳐 지나가는 어떤 순간들이나 아니면 제 주변을 맴돌던 어떤 낯선 것들에 좀 관심을 두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좀 준비하던 영화를 틈을 버려서 좀 해체를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그 영화 저뿐만 아니라 그 영화 안에서도 그 외부의 어떤 이를테면 노이즈라고 하나 아니면 그 NG 클립이나 아니면 제 어떤 순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외부의 어떤 것들 그런 것들까지 다 제 영화 안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서 영화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그 클립 중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도를 조절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아예 화면이 이렇게 하얗게 돼버렸는데 그것까지 이 영화 안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화이트아웃 된 장면을 쓰게 된 거고요.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서 그런 것까지 다 영화 안으로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아니 두 번째 질문은 예. 영화 전반적으로 어떤 그 키워드가 있으신지 말씀하시고 싶은 게 그렇게 되면서 열망이나 어떤 불안이나 뭐에 대해서 이런 키워드가 있으신가요? 아니 이건 정답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작업하시면서 네네. 이 영화를 아니 그러니까 그 이미지들을 쭉 연결시켰을 때 이런 이미지가 어떤 흥분, 뭐 익사이먼트 보여주거나 아니면 어떤 뭐 신비를 보여준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키워드가 네네. 그런 게 있으시면 한 두세 가지를 말씀해 이렇게 참 이렇게 딱 단어로 단어로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원래 감독님
분들이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기도 하고 설령 있다고 해도 감독이라면 절대 대답하면 안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왠지.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니 답변을 그 여쭤보신 거에 대해서 네. 답변을 감독님이 아니라 제가 하는 게 낫지 않나. 왜냐면 이런 질문은 감독 본인이 답변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건 예. 영화 기편을 보면 그 계속 나는 영화다, 영화 안에서 나를 본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너무 그 분명하지 않나요? 너무 아비어스하게 그냥 내가 정말 영화가 만들고 싶다라는 거에 대한 정말 영화인지 그 부분에서 텍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여태 만들었던 영화들의 어떤 준비를 하면서 썼던 어떤 메모들이었고요. 그게 그것들을 이제 마지막에 배치를 해서 영화의 어떤 깊이를 만드는데 어떤 길처럼 사용을 하게 됐었던 거고, 그게 어떤 내러티브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 텍스트 자체가. 네. 아, 네, 역시 뭐 키워드를 얘기해 주신 건 아닌 것 같고, 예. 또 다른 분 있지 않으셨나요? 앞에, 예, 가운데 좀 계신 분.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원래 작업하려고 하셨던 작품에서 약간 어떤 트렌드들이 있어서 이 작업을 하게 됐다고 들었는데, 그 앞부분에서 방 안에서 연출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약간은 즉흥적으로 찍혔는지 아니면은 어떤 연출된 미리 어떤 교환된 것들이 있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에 크레딧을 보면서 알게 된 건데, 저는 그 이미지가 약간 그 감독님의 어떤 거에서 온 거라고 생각을 처음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미지를 제공하신 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쫙 나오는데 왜 그런 분들한테 받았는지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영화를 그 장면 같은 경우, 그 연출하는 장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영화가 원래 어떤 내러티브가 되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제가 해체를 하게 되면서 결국엔 부스러기처럼 어떤 한 장면들만 이미지들만 남았는데, 그것들만 그 단서들만 가지고 그냥 즉흥적으로 친구들을 불러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게 이 장면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에 대해서 별다른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즉흥적으로 모였던 멤버들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볼까를 좀 그 자리에서 논의를 하면서 촬영을 하게 됐었고요. 그 당시에도 이것들을 이렇게 그 NG 컷들만 모아가지고 편집을 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고, 촬영이 되고 나서 편집을 하면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 편집을 하면서 좀 그런 방향으로 엮게 됐던 거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 사람한테 네네네, 푸티지 같은 경우는 그 영화를 어쨌든 제가 해체를 하게 되면서 좀 그 제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어떤 순간들을 이렇게 포착하고 싶어하는지 기억하고 싶어하는지가 좀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영화도 아까 키워드를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되게 질문들이나 궁금증 같은 것들이 영화에 그대로 제가 실행하면서 영화를 완성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좀 주변에, 그러니까 제 영역 밖의 것들이 좀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영화를 하는 동안 이렇게 집중돼 있던 것들을 좀 뷰를 바깥으로 좀 돌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 주변 지인들이나
이 친구들한테 영상을 부탁해서 영상 수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영상을 영화에 쓸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1차로 편집이 되고 나서 그 집에서 영상을 해보면서 그 영상 그 푸티지들을 좀 가지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제가 그 많이 손대지 않는 선에서 그대로 좀 영상들을 다 붙여다가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네, 전 오늘 두 번째로 이 영화를 봤는데요. 둘 다 홍철기 선생님께서 연주하신 걸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게 너무 좋긴 했지만 사실 처음 보고 나서 문주문화 사회에서 처음 보고 나서 집에 가서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이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음악으로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영상으로서 좋아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혹시 어떤 영상을 써더라도 나는 똑같은 감상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생각한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영상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음악이 보는 시각을 좀 저한테는 작용해 준 것 같습니다. 계속 그 홍철기 선생님의 그 정서를 계속 따라가면서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들었던 게 혹시 감독님께서도 이게 어떤 영상이어도 상관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게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실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실험과 시도를 좀 구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시도는 가설과 전제를 세우지 않고 어떤 걸 그냥 시도할 뿐이고 실험은 그 가설이 맞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영화는 어떤 시도 관점에서 굉장히 좀 무의미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 좀 듣고 싶었어요. 저는 이 공연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고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충분히 이 영화와 이 공간과 함께 이렇게 조응하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제 영화 영상에서 이렇게 또 다른 어떤 순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제 영화가 아니라 다른 어떤 영상들이었으면 또 다른 것들이 되었을 것 같고, 이게 제 영화 안에서 이렇게 공연을 시도를 하셨던 게 되게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철기 선생님은 혹시 여기에 덧붙이실 말이나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글쎄, 제 생각에는 뭐 제목도 마찬가지고 챔시 영상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뭐 이렇게 뭐 유명한 사람이 만들든 아닌 사람이 만들든 간에 음악과 실험 영화, 뭐 실험 음악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좀 웃을 수도 있으나 그런 것들 대부분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 글리치 영상에 글리치 사운드가 나와서 이렇게 1대1로 대항해야만 어떤 의미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그 언제나 그러니까 뭐 영상이면 영상은 소리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의 가능성이 되게 많이 열려 있고 그래서 저로서는 그냥 저하고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뭔가를 그냥 그걸 시도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왜냐면 저는 사실 근데 실험이 이렇게 사실 이런 종류 실험이 어떤 그 가설이 진짜 맞는지 입증할 수 있는 실험인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험이라고 하면은 그 가능성을 시도해봤다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사실 뭐 제가 이 음악을 띄우다가
다른 영상 작업과 붙여도 사실 뭐 그거를 이제 뭐 음악은 같고 영상만 다르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나 뭐 저는 그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날도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거꾸로 영상도 원래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늘이나 지난번 사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이제 이 영상과 맞춰져 만들어져 있던 소리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빼고 뭐 제가 연주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연주를 아예 안 하기도 함으로써 사실은 그런 종류의 다른 결합을 시도했던 게 어쨌든 그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앞에 계신 분. 예, 저 오늘 처음 봤는데요. 저는 뭐 일반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솔직히 제가 이거 보면서 뭘 느껴야 되나 막 이런 분리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꼭 의미를 찾을 필요는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영상에 배치된 거 보니까 뭐 이렇게 무작위성을 많이 표현하셔서 뭔가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 예술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영화도 있고 음악도 있고. 근데 굳이 영상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영화라는 행위를 통해서 뭘 어떤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어떤 걸 충족시켜 주시는지 그런 게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음악 그 연주하신 분한테는 그 음향적 어떤 진료 가운데서도 그 노이즈를 가지고 하필 왜 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이번 영화도 그랬지만 항상 그 영화를 하면서도 좀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궁금한 부분이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들을 그대로 그냥 그 영화를 통해 영화에서 시작된 질문을 제가 그대로 영화에서 실행하면서 영화를 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런 작업을 계속 하게 될 것 같고 그것들의 어떤 그 궁금증을 가져다 주는 것도 영화이고 제가 또 풀어낼 수 있는 어떤 바탕도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듣는 게 대부분 다 소음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뭐 클래식 음악, 고전 음악의 악보를 보고 악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머릿속에서 음정을 떠올리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 매체로 기록돼 있고 디지털화돼 있고 특히나 이런 종류의 기기들을 통해서 소리를 듣고 음악을 듣는 거는 대부분 소음을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존재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정말로 소음이 아닌 소리를 추구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런 문명 사회에서는 참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소리라고 그러니까 소음이 아닌 순수한 어떤 음악이나 소리라고 생각하면서 듣는 것들을 이루고 있는 사실은 뭐 조건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소음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진료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맨 앞에 계신 분. 네, 우선 영화도 너무 잘 봤고 연주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질문이 너무 두서없을까봐 지금 질문을 하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최대한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홍철기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질문인데 영화하고 음악하고의 결합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게 꼭 결합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화라는 영상의 언어를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음악의 언어로 그게 치환되는 그러니까 감각의 치환이랄까 그러니까 치환되는 시도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음악을 들었을 때 프리즈마라는 영화를 이렇게 이번에 다시 보는 건데 이 영화가 단순히 보여지는 것보다 안 보여지는 것으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귀에 들리는 것보다 안 들리는 소리로 더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운드의 증폭이 역으로 침묵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사운드의 증폭이 이렇게 감각적으로는 너무나 큰 쾌락이었는데 이 영화를 받아들이는 데는 그러니까 프리즈마라는 그러니까 그리고 프리즈마가 몇몇 없었던 장면들이 생기고 편집이 좀 새로워졌기도 했지만 85% 90% 정도는 이전하고 같은 내러티브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침묵일 때 이 영화를 받아들이는 거에 비해서 약간은 방해가 되지도 않았나 그런 그러니까 지금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꼭 이 영화의 사운드를 붙이면서 그 사운드의 기능이 뭐 이렇게 심상적으로 강조할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 음악 자체가 프리즈마라는 영상 언어의 작품을 소리로 그러니까 그 음악만 떼놓고 우리가 귀를 감고 그 음악을 들었어도 이 음악은 어떤 프리즈마라는 어떤 결과물이야라고 그런 시도를 해 보시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지 제가 네 너무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저도 그거에 관해서는 딱히 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몇 부분들 연주를 안 한 거고 거의 사실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장비를 쌓은 거에 비해서 거의 연주를 안 한 거예요. 예, 그 1시간 안에서 제가 연주한 부분이 얼마 안 될 겁니다. 근데 글쎄요, 그거는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영상 언어와 음악의 언어가 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마 방해가 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소리를 뺀 부분도 있고요. 근데 제가 작업을 하는 방식은 더 약간 직물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걸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음악을 들었을 때 이건 프리즈마의 음악이다. 그러니까 뭐 결합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편의상 썼던 얘기고 저는 별로 그렇게 제가 관심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상 언어가 있고 거기에 맞는 음악 언어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건 별 제 관심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원래 그러니까 물론 이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프리즈마 경우는 음악이 만들어져 있는 중에 빼고 이제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원래 들어있는 음악하고 하고 비슷하게 시도한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작품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비슷하게 시도한 것들도 있고 뭐 전혀 다르게 시도한 것들도 있는데 글쎄요. 떼어놓고 들으면 그냥 제 음악일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확실할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영향을 받았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프리즈마에 나오는 바람 소리, 그러니까 윈드 노이즈에서 사실 착상을 해가지고 몇 가지 그러니까 해봤던 것들 가지고 한 게 이제 제 연주했던 부분들이 약간 그런 게 좀 있고, 글쎄요.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니 그건 뭐 아까 저기 아니 이런 종류의 작업 특성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거는 오히려 그러니까는 이 음악은 프리즈마의 음악이야라고 안 떠올리게 하는 게 더 잘 만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게 더 오히려 성공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혹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모르겠어요. 굉장히 귀가 예민하고 거의 컴퓨터 소리를 디지털 바꿔주는 기계처럼 뇌가 굉장히 빨리 계산이 돼가지고 제가 낸 소리들을 다 이렇게 예를 들어 음표를 다 이렇게 받아 적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런 분이 아닌 경우는 제가 낸 소리들을 기억 못하실 거라고 봐요. 네. 그거는 임철민 씨 영상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내러티브를 기억하지 영상의 텍스처나 소리 텍스처를 기억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되게 필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굳이 영상의 언어를 음악의 언어를 치환하는 식의 작업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른 말씀 있다고 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약간 뭐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아서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오늘 공연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행사의 제목이 침묵을 듣기, 침묵의 말 걸기였는데 그동안에 좀 말 거는 일을 많이 했던 오늘은 침묵을 제대로 듣는 연습을 좀 해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실험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이 영화는 시도도 아니고 실험도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편의상 실험 영화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리고 감독님 스스로는 또 아까 해체라는 말을 하셨는데 해체도 아닌 것 같아요. 해체는 뭔가 구축된 게 있어야 해체를 하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애초에 구축된 그러니까 오리지널 만들고 싶었던 영화라는 게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 영화 도중에 보면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촬영하는 그 침대에서 일어나서 이제 바깥 내다보는 그 장면 같은 경우에 반복 촬영이 나오는데 아마도 그 장면 중에 그 어느 것도 성공적인 장면이 아니었고 사용될 장면도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뭐 원본 혹은 이상 만들고 싶은 것 완성품이라고 하는데 결코 그건 존재한 적도 없고 있어 본 적도 없고 근데 영화의 조각들은 뭔가 그런 것들을 다 가리키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뭐 감독님이 만드시고 싶으신 영화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포기한 다음에 또 떠올렸던 다른 영화의 어떤 이상이었을 수도 있고 그냥 영화의 조각들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어떤 영화들을 보는 사람 머릿속에서 구축하게 만드는 재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 원래 삽입되어 있는 사운드 같은 것과 영상 사이의 결합이라고 했습니다만 만난 적이 있어야 결합인데 우연히 나란히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한번 떼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공연을 시도해본 거죠. 이거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어 시간은 아니니까 뭐 그냥 다양한 말이 나오고 오히려 또 이런 그 정확하게 지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서 뭐 시도, 실험, 이제 뭐 해체 등등의 창작하신 분들도 그렇고 연주하신 분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설명하기 위한 약간은 딱 맞지 않는 단어들을 하나씩 빌려오는 것 같은데 영화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좀 재밌는 체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말씀을 나누면 좋겠지만 그 오늘 이게 주어진 시간 보니까 조금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 자리는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늘과 같은 거는 3월쯤에 다시 한번 또 연주 상영 행사가 있을 것 같은데 공지는 한 2월이나 3월쯤에 날 것 같고요. 그때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대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연주해 주신 홍청일기 선생님 그리고 오늘 또 공연을 위해서 영상 새로 준비해 주시고 연출하신 임철민 감독님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